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2월 8일 목요일 시황 정리하겠습니다. 뉴욕 시장도 어제 제대로 좀 힘을 못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종 우려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게 희망보다 우려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우리 시장은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더 힘들게 진행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5개월 연속 하락 이후였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미국 시장도 큰 폭으로 폭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반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했던 건 사실입니다. 장이 시작하기 전에. 그렇지만 출발은 이제 강보권에 출발을 했지만 아주 잠깐 플러스권에 있었고 바로 이제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이제 외국인들인데요. 외국인들이 시작과 동시에 굉장히 강한 매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중간에 좀 나서가지고 좀 구원투수 역할을 하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은 동시호가에서, 왜냐면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만기일이기 때문에 동시호가에 상당한 변동이 예상이 되죠. 동시호가에서 외국인들은 한 1,800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동시호가에서만. 반면에 이제 기관은 또 그 정도를 샀어요. 개인은 큰 영향이 없는데 기관은 그 정도로 샀고 거의 1,800, 2,000억 그 정도로 오늘 이제 동시호가의 종가를 만들기 위해서 큰 움직임이 있었고, 또 특히 코스닥에서도 한 1,000억 정도 외국인들이 동시호가에 매수를 해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반대로 이제 그만큼 또 기관은 매도를 하는 10분 사이에 단일 가격으로 거래되는데, 오늘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네마니아의 날이니까 그거는 이제 지나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피에서 4,757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2,248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2,05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2371.08포인트, 어제보다 0.49%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합권 출발을 한 후에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하면서 거의 이제 1% 정도 하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을 멈추고 조금씩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시호가 전까지는 외국인들은 계속 팔았고 기관은 계속 샀고 그런데 동시호가에 이게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430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753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39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 종가는 712.52포인트, 어제보다 0.78% 하락하면서 이제 우리를 많이 걱정하게 했던 동시만기일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어쨌든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 벌써 5일 6일째 하락이죠. 그래서 오늘 밑에 꼬리는 좀 달았지만 이동평균선상에 역별이 완성되고 이래서 앞으로 일시적인 반등을 제외하고는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요. 코스닥도 거의 비슷합니다. 환율은 오늘 1,318원에 끝났습니다. 어제보다 3원 70전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게 선물 옵션이랑 관계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나 이런 게 크게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참고 삼아 보시면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 SK하이닉스 이렇게 4위까지, 총 4위까지는 모조리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리고 이제 그 밑에 SDI 417억, LG화학 156억, 현대차 91억, 네이버 129억, 카카오 61억 이렇게 샀어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지금 이제 기관은 삼성전자 129억, LG에너지솔루션 370억 사고
하이닉스도 167억 사고, 뭐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게 큰 영향을 준다 이런 거보다는 동시만기 일이기 때문에 뭐 옵션 선물 관련된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제 그 지수에 영향을 주는 거를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외국인들도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랭커에 있는 종목들을 거의 마지막에 그 던져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냈다. 오늘 같은 날은 뭐 섹터별로 뭐가 이렇다 얘기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 날입니다. 굉장히 산발적으로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굳이 좀 보자면 흔치 않게 이제 5G, 6G 뭐 이런 쪽이 오늘 조금 움직였는데 그거는 이제 한 증권사가 그 솔리드가 장기 그 이익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이제 전망도 리포트로 하나 나왔고 또 이제 에릭슨에 의하면 올해 5G 가입자가 10억 명을 돌파했는데 2028년까지는 50억 명을 이제 넘을 전망이다. 이런 거 나온 것도 좀 힘이 붙었고 또 이재용 회장이 그 UAE 출장의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가 5G 협력 기대감 아니냐 뭐 이런 영향도 있어서 그쪽이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 계속해서 이틀 연속 러시아 본토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확전 우려 때문에 이제 사료나 뭐 이런 게 어제에 의해서 좀 움직였는데, 이렇게 어제보다는 좀 강도가 낮아지는 것 같은, 그래서 굉장히 시장이 좀 산발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별로는, 휴맥스 홀딩스가 그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으로 이제 오늘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이게 에스트 리더 그 프라이빗 에큐리에서 1,400억을 이제 투자하고 기존 투자자가 200억 하고 그래서 총 1,600억을 성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휴맥스 모빌리티 차량 공유 서비스 뭐 주차장 관리 이런 거 하는 회사죠. 그 정도 이외에는 뭐 크게 눈에 띄는 그런 게 없고 오늘은 이제 굉장히 그 산발적이면서도 모든 그 신경이 선물 옵션 만기에 지금 이제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가뜩이나 그 우려가 많아진 시장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일이라 더 힘들었던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을 보면 여러분 이제 느끼시겠지만 지난주하고 시장이 사뭇 달라요. 지난주하고 사뭇 다릅니다. 지난주에 이제 블루킹스 연구소에서 파월 의장 연설 직후에 시장은 이제 뭐 그냥 이제 남은 거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뭐 거의 이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급등을 보이고, 근데 이거는 이제 백만개미 우리 당원 여러분께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머니 게임의 산물이다. 이게 일반적인 투자가 아니라 이제 그걸 노리고 이벤트를 노리고 이제 들어온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까지 해서 털고 나갔다. 그게 이제 지금 보니까 그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주가가 빠지면서 이번 주에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모든 걱정이 주식 시장으로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하고는 완전히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얘기, 리세션 뭐 이런 얘기가 이게 이제 나온 지가 꽤 오래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부터 따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시장은 그냥 금리만 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금리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번에 스텝을 얼만큼 빅 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이번엔 또 어떻게 하니 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가능하냐 안 하냐 뭐 얼마까지 가냐 내년에는 줄이냐 뭐 멈추냐 아니면 또 피벗해서 금리를 내리냐 이걸 갖고 시장이 계속 그거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면 금리 정책 흐름에 대해서는 사실 나올 게 다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다시 무슨 뭐 금리가 뭐 내년 가서 뭐 연준이 뭐 1분기에 멈추고 뭐 2분기에 멈추고 뭐 방향 전환하고 뭐 이거 되게 이제는 시장에서 잘 안 먹혀요. 그런 게 이미 이제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뭐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그 경기 침체 이런 거에 걱정이 금리 얘기할 때는 그게 다 선반영됐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선반영 됐다던 그 경기 침체가 이제 다시 시장에서 새로운 논란거리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금리보다 경기 침체 쪽으로 이게 옮겨갈 거다, 시장의 이슈가. 그래서 그 이슈들이 이제 새롭게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 경기 침체 문제가 주가에 뭐 미리 선반영돼서 이제 뭐 그런 거 걱정 없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는 안 먹히는 얘기죠. 처음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진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시장은 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굉장히 긍정론을 피고 이제 시장은 뭐 이제 연준이 기법했다. 경기 침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올라갈 일만 남았다 하는 낙관론이 며칠 사이에 그냥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막 이제는 뭐 논리도 좀 없어지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논리라는 게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연준 니네 그렇게 하다가 경기 침체 때문에 큰일 난다 이런 겁니다. 그거 이외에는 지금 이제 남은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시장을 한 발 떨어져서 우리가 이제 거리를 두고 시장을 한번 보면 시장은 사실 달라진 게 없어요. 시장은 달라진 게 없는데 시장에서 그 공연히 어떤 이슈를 들고 자꾸 이게 맞네, 이게 틀리네, 뭐 이러면서 시장이 그냥, 지풀에 막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새 이제 월드컵 우리는 선수들 돌아왔지만 이제 축구로 말하면 상대방은 볼을 가만히 있는데 괜히 내가 페인팅 쓰다가 그냥 내가 자빠지고 막 이러는 거죠. 그냥 볼은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조금 거리를 두고 보면 그게 정확히 보이는데 너무 다가가면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연준은 어쨌든 간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금리를 올릴 거예요. 이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어요. 이미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일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금리 인상을 뭐 멈추고 그 다음에 방향 전환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후에 나오는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연준은 지속해서 경기 침체라는 그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정확히 잡힌 증거를 볼 때까지는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다만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 속도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그 엔드 레이트는 더 높을 수 있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파월은. 근데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 우리가 이제 뭐 캐시우드 누님 막 이렇게도 부르는 사람들이 있던데 여자분이라 그랬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 창시자고 CEO고 뭐 그런데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파월의 연준이 심각한 실수를 하고 있다, 지금. 그게 뭐냐. 이제 뭐 예를 든 게 장단기 그 국채 금리 역전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40여 년 만에 최대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이제 경기 침체를 가져올 거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이다. 이러면서 이제 연준한테 니네 잘못하고 있어. 뭐 이제 큰 실수를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디플레이션 형태의 것들을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런 거 전혀 없이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잡아요? 말끔하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 입장에서는 뭐 금리 그만 올리는 게 좋겠죠. 지금 많이 깨져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거기에 좋으라고 금리
올리는 걸 멈추고 뭐 인플레이션 잡는 걸 포기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냉정하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주식이 물려 있고 올라가면 좋겠다고 늘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시장이 아닌 건 아닌 거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드디어 내마녀는 이제 시장을 떠나갔고 3개월 후에 다시 돌아오지만 이게 이제부터 우리는 또 다른 그 인플레이션, 금리, 뭐 그 경기 침체 이 세 마녀랑 이제 매일 싸워야 되는 입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마녀는 떠나는데 더 곤혹스러운 세 마녀가 이제 우리 곁에 늘 붙어서 우리는 또 그런 싸움을 이제부터 아주 긴 싸움을 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라는 게 늘 그렇지만 되게 희한해서 이렇게 이제 시장이 뭐 온통 우려, 그리고 또 우려, 또 우려, 막 이런 우려가 계속해서 쌓이면 그 다음에 반등이 와요. 희한하게. 근데 반등을 해야 될 이유가 없으면 시장에서 만들어서라도 반등을 합니다. 그게 시장이에요. 그래서 뭐 우려 이러면, 근데 계속 우려 이러면 우리 생각은 뭐야? 한없이 빠질 것 같고, 야, 이제 이 종말이 오는 거야.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이게 머니 게임을 하는데, 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말까지 보면 그냥 달력 한 장에 모든 날이 다 들어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보면 그건 아주 상당히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CPI 발표되고 뭐 FOMC 그 결과 나오고 파월 의장 또 인터뷰할 테고 뭐 하여튼 그런 이제 그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이슈들이 이제 터져 나오면서 얼마나 길지, 얼마나 강력할지는 모르지만 반등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뭐 얼마다, 그리고 뭐 반등폭이 얼마다라고 특정하기 어렵지만 그냥 시장이 지금 같은 상태로 그냥 주저앉으면서 그냥 연말까지 그냥 계속 빠지면서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말 전에 이벤트 한 번 더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뭘 투자하고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그런 게 오면 그럼 리세팅하는 기회를 삼아야지 거기서 추가적으로 추격 매수하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이제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 시장은,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제 오늘 정도 되면 이게 이제 공포잖아요. 그래서 끝없이 빠질 것 같지만 시장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이상한 이유를 들어가지고 또 갑자기 또 세상 바뀐 것처럼 튀어오릅니다. 근데 그 튀어오르는 거를 오인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하고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시장 끝난 다음에 저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